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DNA 센터를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TSS 최우성 프로고요. 저는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철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쭉 따라오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모든 내용은 DNA 센터의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DNA 센터의 뒷면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NA 센터는 총 3가지 버전의 DNA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44코어, 56코어 모델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RU짜리 서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4RU짜리 서버가 112코어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인스톨레이션을 진행할 친구는 왼쪽에 있는 1RU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RU도 인터페이스의 위치만 다를 뿐 진행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DNA 센터의 후면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의 개별적인 내용들은 저희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나 지금 공유해 드리는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다 수출도 되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사용을 해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 매니지먼트, 인터넷, 시스코 IMC, 엔터프라이즈, 인트라, 클러스터 이 5가지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핵심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꼭 사용하셔야 되는 인터페이스는 가장 아래쪽에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와 인터클러스터 2개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왼쪽에 번호 보시는 것처럼 2개씩 묶여 있는데요. 하나는 프라이머리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하나는 프라이머리 인터페이스가 다운되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백업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연결만 필요하다고 하시면 프라이머리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중화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백업 인터페이스까지 연결을 해두시면 됩니다. 백업 인터페이스는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번, 11번, 12번, 13번 다 모여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쓸 거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인트라 클러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시스코 IMC 3가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위치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모여 있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사용할 프라이머리 인터페이스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4개의 인터페이스가 세컨더리 백업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설치하실 때는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 사항이 있으신 거냐? 여기 저희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노트로 별도 표기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보시면 클러스터 링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인트라 클러스터가 아니고요. 인터페이스 중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로 사용하겠다고 선택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설치 과정에서 반드시 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가 스위치와 연결되어서 업이 안 된 상태면 설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링크로 선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IP 어드레스를 변경하시거나 구성을 변경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클러스터 링크로 선택된 인터페이스는 설정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클러스터 링크로 사용하실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 클러스터 링크의 IP 어드레스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IP를 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객사에 설치하시기 이전에 외부에서 설치해서 가져가시는 환경이다 라고 하시면 클러스터 링크의 IP가 변경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고객사의 환경의 IP를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인터페이스만 사용할 거냐? required로 표시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포트, 그리고 클러스터 포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CIMC 요 세 개의 인터페이스만 사용해서 IP를 할당할 거고요. 당연하게도 이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들은 IP 어드레스가 중복되면 안 되고 개별적인 IP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버추얼 IP 어드레스라는 구성이 있습니다. 이 IP 어드레스는 DNA 센터가 처음에 설치가 될 때는 한 대의 DNA 센터로 설치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중화를 위해서 DNA 센터를 추가로 구성을 하시면 클러스터라는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 구성을 할 때 각각의 DNA 센터, 세 대의 DNA 센터가 가진 개별적인 IP 이외에 이 세 대의 클러스터를 대표할 IP를 가지게 됩니다. 이 대표하는 IP를 클러스터 IP라고 하고요. 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DNA 센터만 구성해서 운영할 거다라고 하시면 굳이 구성하실 필요가 없는데 추후에 더 많은 DNA 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클러스터 IP는 그 DNA 센터와 IP와 별개로 IP를 하나 더 주셔야 되고요. 이 IP는 인터페이스가 가진 IP와 동일한 대역의 IP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내가 클러스터 설정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설정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DNA 센터가 외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DNA 센터가 사용하는 DNS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고요. 인터페이스 중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와 DNS와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점은 DNS 경우에는 DNS의 IP와 통신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그 DNS 서버가 DNS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와 DNS는 실제 연결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NTP 서버의 경우에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DNA 센터가 구동되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와 시간을 일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로 외부에 사용될 IP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DNA 센터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이제 도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내부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서브넷, 클러스터 서브넷 두 개 IP 대역이 있는데 이 대역은 이 문서에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기본 IP 어드레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별도의 IP 어드레스를 굳이 입력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사설 IP 대역을 주로 사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토폴로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엔터프라이즈와 인트라 클러스터. 두 개는 당연히 다른 VLAN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IP 어드레스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시로 입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IP 어드레스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시는 환경에 맞게 IP 어드레스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 반대편에 있는 스위치 인터페이스는 액세스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겨받았고요. 오늘 간략한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DNA 센터를 부팅시킬 이미지 파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자료에선 다루지 않고 제가 별도 문서로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시스코 IMC, 줄여서 CIMC라고 부르는 우리가 노트북이나 자리에서 원격으로 KVM을 접속해서 설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별도 문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A 센터와 우리의 네트워크 스위치 간의 물리적인 케이블링 연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NA 센터의 KVM 접속을 통해서 앞서서 설명 들으셨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클러스터에 대한 인터페이스 IP, 서브넷, NTP, DNS 등등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3번 세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안내 받으신 것처럼 이제 현재 저희가 진행할 DNA 센터는 뒤쪽에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져서 USB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화면이 CIMC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초기 패스워드는 어드민의 패스워드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초기 계정과 패스워드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요게 저희 서버 현재 DNA 센터의 정보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다른 설정이 아니라 지금 동작하고 있는 DNA 센터의 마우스, 키보드, 비디오 요거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죠. 상단에 가시면은 런치 KVM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 실제 콘솔 화면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 콘솔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화면은 조금 이따가 구동화면 키워드릴 건데 현재는 여기 마그레브라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은 DNA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가 올라온 거고요. 저희는 새로운 이미지를 설치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상단 메뉴에서 파워 선택을 하시고요. 리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웜부트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서버가 껐다 켜지면서요. 최초의 인스톨레이션 USB를 이용한 부팅을 한다. 이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예,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실제 시간으로 30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서버가 부팅을 하면서 하드웨어 체크를 하고요. 메뉴가 나올 겁니다. 메뉴가 나올 때 USB로 부팅을 하겠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콘솔을?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 파일이 저희는 이미 사전 작업이 돼 있어서 장비 후면에 꽂혀 있는 상태고요. USB 부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랩탑에 윈도우 재설치하는 딱 그 느낌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계속 변화가 될 거고 USB를 물고 올라올 수 있도록 메뉴가 보이거나 혹은 자동으로 USB로 부팅이 될 겁니다. 혹시 이 화면을 놓치셨으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CIP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리부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거죠. 삼성. 맞아요. 예, 요게 US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로 부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왔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몇 개 쭉 있으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DNA 센터 인스톨러가 가장 기본이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메뉴 팩처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DNA 센터의 기존 것들을 싹 다 날려버리시고 깔끔한 공정 초기화 버전 설치하시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인터널 유즈입니다. 굳이 이거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시냐? 가장 위에 있는 시스코 DNA 센터 인스톨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기 설치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네, 조금 기다리시면 시간을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 설치하는 DNA 센터다. 그러니까 전체 클러스터 중에서 나중에 이중하셔가지고 세대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 구성한다고 하시면은 스타트 시스코 DNA 센터 클러스터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마스터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되어 있는 DNA 센터에 추가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는 단계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조인 시스코 DNA 센터 클러스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스타트 시스코 DNA 센터 클러스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제 셋업하는 과정들이 나오시는데요. IP 버전 4와 버전 6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IP 버전 4를 쓸 거고요. 네. 그 다음 레이어 2 모드입니다. 레이어 2 모드는 뭐 특별히 내가 LACP를 써야 된다 이런 환경들이 있으시면은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하시는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시는데요. 혹시 설정을 잘못하셔도 백으로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들을 쭉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상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 화면 아래쪽에 가시면은 좀 보기 힘든 숫자가 있으실 거예요. EMP94, S0, F0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건 실제 인터페이스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어떤 인터페이스 헷갈리시면 우리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보시면 누가 누구다라는 화면이 나오실 거고 제가 좀 전에 화면 공유해 드렸던 PPT에도 요 매칭된 이름들이 나오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친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었냐면은 요 IP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NS 서버도 현재 이 네트워크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DNS 서버가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 설정을 할 거고요. 혹시 다른 DNS가 있으시면은 다른 DNS 가지셔도 되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 상관없습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되셔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도달 가능한 DNS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IP 버전 4 스태틱 라우팅 같은 경우는 옵셔널인데 일단 이 스태틱 라우트에 설정된 네트워크들은 다 이쪽 인터페이스 사용을 할 거고요. 설정되지 않은 모든 네트워크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찾아갈 겁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정 네트워크를 다른 경로로 보내고 싶으시면 그건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엔터프라이즈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났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러스터 인터페이스 설정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에 이 IP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입력을 할 거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앞선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게이트 썼으니까 디폴트 게이트 입력하지 않고요. 여기에 만약에 특정 네트워크로 통신할 때는 이 인터페이스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10.000에 255.000 요 IP 대역에 대해서는 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해라 라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앞뒤 옵션에 보시면 이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클러스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클러스터 링크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우리 설정했던 엔터프라이즈 인터페이스 하나만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쪽으로 돌아가셔서 그 인터페이스를 클러스팅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왜 두 개를 쓰느냐? 저희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각자 쓰는 걸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매니지먼트는 이제 별도의 매니지먼트를 두실 거면 쓰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안 쓸 예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인터페이스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갈게요. 넥스트 이렇게 하시고요. 설정이 다 끝났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프로시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시드로 진행을 하면서 설정된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게이트웨이 연결은 되는지, DNS 연결은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넘어갈 거고요. 이상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녹화 시간상으로는 3분 정도, 3분 정도 체크에 시간이 걸렸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슈가 있으면 문제 사항이 표시이 됩니다. 이건 프록시가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프록시 설정을 하시는 건데 저희는 별도의 프록시 세팅 안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설정은 굳이 필요 없으시면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마그레브 클러스터 디테일인데 이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예, 요 DNA 센터가 가진 IP가 아니라 DNA 센터가 나중에 클러스터가 되면 사용할 대표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IP 대역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 IP가 있고요. 이 두 개의 IP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IP가 저희가 이 DNA 센터의 엔터프라이즈랑 인터클러스터에 설정했던 IP고요. 같은 IP를 쓰시면 안 되고 다른 IP를 쓰셔야 됩니다. 같은 대역의 다른 IP.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임의로 115, 115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러스터 호스트 네임은 혹시 이 네트워크 안에 DNS가 있어서 DNS에서 이 DNS 룩업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을 때는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좀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입력을 하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DNS에 위에 설정한 클러스터 IP가 룩업되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입력하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비워놓고. 예, 입력하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나중에 클러스터를 조인하실 때는 위에 입력되어 있는 IP를 입력하시면 조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패스워드입니다. 나중에 마그레브라는 유저 계정을 가지고 DNA 센터에 CLI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할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계정은 마그레브라고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건 GUI입니다. GUI에도 어드민이라는 계정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어드민 계정에 사용할 패스워드만 세팅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CLI, 밑에는 GUI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을 다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NTP 서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리커멘드입니다. 꼭 입력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저는 이런 NTP 서버를 내부에 가지고 있고요. 예, NTP 체크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전에 설명해드렸던 컨테이너 서브넷 그리고 클러스터 서브넷이 있습니다. 이거 내부 통신에 사용되는 IP 어드레스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기본값인데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부 시스템 중에서 이 IP 대역을 쓰는 대역이 있다면 다른 대역을 피해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피해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좀 전에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렸던 그 사설 IP 대역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IP 대역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예, 넥스트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시드를 누르시면은 설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설정을 바꿔야겠다 그러시면 돌아가셔서 백으로 가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정은 설치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변경하실 수 있어요. 클러스터 인터페이스만 빼고 바꾸실 수 있고요. 대신에 그 다음 있었던 그 클러스터 서브넷, 인트라 클러스터 서브넷, 혹은 NTP 그리고 계정 정보 이런 것도 변경하시 힘드시니까 혹시 변경할 일이 있으시면은 백으로 가셔서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나중에 변경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체크가 진행된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과정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과정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메뉴를 확인하시면 얼마나 설치가 진행이 된 건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화면을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곧 중단을 할 건데요. 차장님, 실제로 이 작업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이 작업이라고 가면은 이 화면에서 설치가 완료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버전이 2.33 버전입니다. 2.33 버전이고요. GUI가 나오는 데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NA 센터에 GUI가 나온다고 설치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설치가 완벽하게 끝나려면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은 잠깐 중단하고 실제 완료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DNA 센터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설치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컨피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두시고 GUI 들어가셔서 혹은 CLI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시간은 현재 마지막 설치 과정 확인 후에 2시간 반 정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설정하셨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DNA 센터에 로그인이 되시고요. 만약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아직 설치가 덜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전에 입력하셨던 이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굳이 안 하실 거면 스킵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해서 변경하시겠다고 하시면 새로운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코에 혹시 아이디가 있으시면 나중에 DNA 센터가 시스코 클라우드 연결이 되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입력하셔도 되고 나중에 DNA 센터에 가서 다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 역시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정책에 관한 이야기고요. 넥스트 하시면 되고 밑에 뭐 내용들이 더 나오실 겁니다. 다 닫아버리고요. 다 필요 없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엑시트 눌러버리시면 되고요. 이 화면은 만약에 네트워크 장비가 있으면 찾기와 설정들인데 다 나중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익셉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DNA 센터의 설치가 끝난 상태고요. DNA 센터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동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메뉴는 왼쪽 위에 햄버거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에 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조금 지나 보시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앱들 그리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앱들이 표시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연결되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패키지가 쭉 나오실 거고요.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은 외부 클라우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나오는 화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된 앱들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installed 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어떤 내용들이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폐쇄망에서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더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내용은 텍케이스를 통해서 패키지를 별도 제공받으셔서 설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DNA 센터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약하자면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검은색 화면 있었잖아요. 저희 인스톨하는. 그 화면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GUI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만 따로 올라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가 더 지나면 DNA 센터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올라오게 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